많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물어요. 몇 살쯤 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배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쌩쌩할 수 있어요? 60대 왕언니가 40대, 50대 후배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핑계김에 이렇게 찬찬히 제 중년기를 이제 되돌아보게 됐던 거죠. 제가 꼭꼭 쟁여놨던 저의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기도 하고, 그럼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나는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뎠을까? 이런 게 떠오르면서 이제 멀찍이 지나와서 보이는 어떤 그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60 중반이 돼서 생각해 보면 중년이나 갱년기가 그렇게 암담하고 암울하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기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통과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슬픔도 있었지만 기쁜 순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제 딸이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사히 건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결국 이 책을 무사히 잘 쓰게 됐고요. 책 제목도 이제 제가 지었는데 제목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중년기 무렵에 썼던 일기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죽고 싶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사람도 꽤 있었고 등등인데,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이니셜로 써놨던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죽고 싶었던 순간도 지금 보면 그 일로 죽었으면 이 더 좋은 순간들, 저한테 다가온 이 많은 기쁜 일들, 환희와 희열의 순간을 맛보지 못했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후회감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최근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문장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잠깐의 문장인데, 각종 오해도 받고 고통에 시달리고 편견에 시달리는 동백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장독을 열면 이제 구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공포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 구더기가 장독을 깨트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중년기, 갱년기 때 너무나 많은 구더기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각종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짊어질 책임감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구더기들은 걷어내면 그만이에요. 절대 우리라는 단단한 자아를 가진 장독은 깨트리지를 못해요.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얘기는 제가 그들의 구더기를 덜어내지는 못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걷어내면 돼. 쫄지 마. 겁먹지 마. 이런 얘기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서 아마 가장 핫한 여성을 꼽으라면 75세가 된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각종 영화사에서 주목하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75세에 전 세계에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항상 현역에 있었어요.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한테 왔던 이혼이건 가난이건 이런 것에 기죽지 않고 그냥 버텨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나이에도 도전을 한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최고의 사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10살 정도, 12살 정도 많으신 그 윤여정 선배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용기를 얻는 거죠. 계속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60대 중반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70대에도 나만의 사치를 누릴 수 있도록
굉장히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고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둬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저의 동생들, 후배들, 아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많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물어요. 몇 살쯤 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배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쌩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 나이가 돼봐야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부도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너무 일찍 평안해지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일찍 그냥 무탈하게 지내려고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의 시간이 제게 준 교훈보다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싶었던 순간, 정말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런 일들이 오늘의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웃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닥친 일들, 닥친 상황들을 회피하지는 마시되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나만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을 많이 경험한 선배가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나이쯤 돼 보면 40대, 50대 그때도 나는 참 가치 있고 능력도 있고 마땅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슬퍼만 하고 징징거리고 있었을까?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징징거림, 우울함 이런 장막을 좀 걷어내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 앞으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매 순간 기뻐하면서 가늘고 길게 오래 살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년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요.